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금성출판사에서는 단순격리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부산 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산 업무와 문서 작성 등을 맡게 되는데요. 경력 무관으로 고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여성과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동방ENG의 제품과 광고 영업업 모집 소식인데요. 영업기획과 관리, 지원 부분으로 영업 및 입찰 관련 사무 관리를 맡게 됩니다. 고졸 이상으로 경력 2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2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그리고 한국 IoT 기술원에서 신입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장비 기술 영업 분야로 정보통신기기 비상예경보 장치 외에 영업을 맡게 되는데요. 주로 마을방송과 구내방송 영업과 CCTV 영상장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으로 정보통신 산업기사나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을 보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은 테마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채용 소식입니다. 건축제도사와 건축공학 기술자를 찾고 있는데요. 건축사 사무소 설계 전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실내건축 등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 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 기획단 여러분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연입니다. 네, 지현 학생과 소연 학생 스튜디오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현 학생이 첫 출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종강 후에 짧게 여행도 다녀오고 네, 잘 지냈습니다. 어딜 다녀왔나요? 강릉 여행 갔다 왔어요. 강릉이요? 네. 좋았겠네요. 자, 소연 학생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시험 기간이라서 잠시 조금 바빴지만 네. 최근에 종강을 해서 네. 아주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정말 좋아졌네요. 학기 중에 보는 얼굴과 또 이렇게 방학 때 보는 얼굴은 또 다르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본 지연 학생과 소연 학생. 오늘은 저희들에게 어떤 직업 소개해 주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입니다. 네. 한복 디자이너요? 어떻게 또 한복 디자이너를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방송국 근처에 경복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을 올 때면 종종 한복을 입으신 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예. 볼 때마다 요즘 정말 예쁜 한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복 디자이너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복 디자이너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한복이 좋아서 한복이 궁금해서 한복 디자이너를 골랐다. 상당히 단순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요즘은 이제 경복궁 같이 이렇게 뭐 좀 전주라든지 전주 한옥마을 이런 곳에는 그 체험을 하는 분들 덕분에 한복을 많이 만나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이 개량된 생활 한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또 생활 속에서 종종 만나볼 수도 있는데요. 자, 두 분이 만난 디자이너 분들은 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주로 전통 한복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신데요. 전통의 미를 살리되 현대에 잘 어울리게 접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전통 한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분을 만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연 학생도 한복 디자이너 취재를 선택한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고유의 것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한복입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한복을 입는 횟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멋을 알리기 위해 고생하시는 한복 디자이너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를 취재함으로써 잊고 있었던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복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대해 배워봄으로써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인 한복 디자이너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연 학생은 보다 좀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직업 한복 디자이너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또 한복 디자이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하는데, 한복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한복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옷을 만드는 것 플러스 문화를 디자인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복은 우리의 고유의 의상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우리의 그 문화가 담겨 있고 우리 정서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복은 일반 서양복의 디자인하고 조금 차별이 있다면은 문화가 곁들인 문화와 함께 디자인하는 그런 이렇게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복식하고 틀리게 기성복 이런 기성계, 예를 서양복 이런 디자이너들은 어떤 옷을 만들다, 그죠? 예쁜 옷을 만들고 또 유행하는 옷을 만들고 그게 또 유행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옷을 만들고 이러죠. 근데 한복 디자이너는 뭐랄까 우리 고유한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우리 문화를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전도사 역할이죠. 그래서 뭐랄까 일반 디자이너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면은 문화와 함께 공존한다, 문화와 함께 일을 한다,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죠. 첫째는 한복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한복을 입었고 또 그 시대에는 무엇이 유행했던가, 이런 것을 더 깊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한복의 매력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복하는 초입에 들어서기 전에는 많은 책을 많이 읽고 변화되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현 시대에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까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하면은 이전에는 우리 한복이 풍성한 게 이해 기준이 되기도 해서 치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아리형의 그런 모형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것보다는 약간 슬림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A라인이 유행인 것 같고, 또 이제 저고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부피가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얄쌍하고 조금 이렇게 슬림해 보이다 보니까 소매에 이런 통 배대선이 좁다든가 그런 게 또 유행이고, 심플하게 보이는 그런 위주의 젊은 층에서는 유행인 것 같고요. 한복 디자인할 때 입는 사람이 어떤 용도에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부다, 아니면은 내가 결혼식에 참석한다 하면은 예복이다 보니까 조금 클래식하면서도 조금 화려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치마 기장도 조금 풍성하게 입는다 치면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입지만은 내가 또 일상복으로 내가 뭐 고국 나들이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상복으로 자주 입고 싶은 옷이라면은 너무 풍성하고 긴 것보다는 요즘에 신한복이 좀 잘 나오죠. 좀 짧으면서 좀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어떤 그 TPO에 맞게 옷을 했을 때 그 장소에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입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제일 좋죠. 그 옷으로 빛났다든가, 그죠? 어디에 내가 갔을 때 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옷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면은 그보다 좋은 건 없죠. 제가 한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지금부터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제가 이제 필요한 건데, 누군가의 한복을 입힌다는 것은 문화를 포장을 잘해서 입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한복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입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체험 시장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다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더라도 오래 남잖아요.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도 그때 우리나라의 옷을 생각했을 때 아, 정말 품격 있는 한복이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끔 제가 한복하는 사람 한 일원으로서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김영미 한복 디자이너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자,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일단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복을 디자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자이너분께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전통은 지키면서 현대의 미에도 뒤떨어지지 않게 디자인한다는 점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신 것 같았지만 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 의무감 같은 것도 가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직업을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이럴 것이다 라고 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상상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역시나 그 상상대로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어땠습니까, 소연 학생은? 네, 저는 직접 보고 체험한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까다로운 직업이었어요. 오. 요즘 한복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취향도 반영해야 하고 한복의 미는 또 따로 반영해야 하듯이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또한 실제로 한복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원단, 색감까지 한복의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매력도 많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연 학생이 본 한복 디자이너의 매력 무엇인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서양식 문화가 생활화되고 한국의 전통적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한복이라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알림으로써 생기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뿌듯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영미 디자이너님의 인터뷰에서도 너무나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자부심, 자긍심이었는데 소연 학생이 본 한복 디자이너의 매력, 까다로운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한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티셔츠나 바지 같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옷들은 겹치는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복은 그것들과 다르게 정말 희소성 있는 옷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매력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자, 한복 디자이너의 장단점, 단순하게 말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장점은 아무래도 결과물로 오는 뿌듯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낸 한복이 누군가에게 입혀졌을 때 그 결과물이 정말 아름다웠을 때 오는 뿌듯함은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없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반면 단점은 매번 다른 디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작에서 오는 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한복 같은 경우는 이 기성복처럼 현대복처럼 자주 입는 옷이 아니다 보니까 이 판매, 영업적인 면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김영미 한복 디자이너께서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한복을 구입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명절에 구입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결혼 전에 이런 굉장히 맞아요. 특별한 순간에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 한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대여 같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았어요. 고궁 등에서 한복 착용 시 입장 무료 같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복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고 특별한 경우에만 입는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은 그렇게 좀 체험을 통해서 한복을 우리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도 자주 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퓨전 한복, 생활 한복이 많아지면서 일상 속에서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 한복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생활 속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우리 청년 기획단이 또 체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한복 디자이너가 된다면 어떤 옷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지연 학생 어땠나요? 네, 제가 한복 디자이너가 된다면 생활 한복을 많이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한복은 아무래도 명절 때만 입는다는 인식이 강한 옷이고 세탁이나 보관 등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네. 평소에 입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입을 수 있는
신한복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는 살리되 한국의 전통 그 한복의 불편한 점은 현대 의생활에 맞게 고쳐서 사람들이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네, 지연 학생한테 상당히 잘 어울리는 한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연 학생은 내가 한복 디자이너다. 내가 한복을 만든다면 어떤 한복 만들고 싶나요? 네, 저도 앞서 김지연 학우가 말했던 것처럼 생활 한복도 만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흔히들 사극에서 접하는 한복들처럼 화려한 색감을 가진 한복을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늘 그런 사극을 보면서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직접 화려한 색감의 전통 한복을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번 취재 때 좀 한번 입어볼 기회가 있었나요? 입어보고 싶었지만 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쉽네요. 네.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복은 거의 다 TV 매체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사극 같은 경우는 영상미 때문에 색감도 화려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화려한 걸 추구하는 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소연 학생은 좀 나의 인상 깊었던 한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극 속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복은 그 드라마 동이라는 곳에서 네, 배우 한효주 씨가 입으셨던 아주 화려한 하늘 색깔의 한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하늘색 웃도리와 또 핑크색 치마를 봤는데 대조되면서도 되게 화려해 보이고 또 고풍스러운 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복의 가장 큰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색감을 굉장히 좀 뚜렷하고 화려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또 특별한 날 입는 옷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소연 학생의 머릿속에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연 학생이 기억하는 내 기억 속의 한복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드라마 대장금 속 한복이 되게 인상 깊게 남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배우 이영애 씨가 입었던 장금이 한복도 같이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명절에 한복을 사러 갔을 때 다 장금이 스타일로 한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금이 한복을 사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요. 이게 TV를 통해서 감명을 받아서 직접 구매까지 이어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복 디자인이라고 하면요, 그 옷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한복은 정말 여러 가지 소품들도 필요하거든요. 뭐 머리 장식 같은 댕기를 비롯한 머리 장식도 있고 또 버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장식품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 한복 디자이너가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부분을 두루두루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복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 같나요? 네, 한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적인 감각과 우리나라 고유의 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옷을 디자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미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고유의 미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학생이 만나본 한복 디자이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한 한복 디자이너는 한마디로 색채입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알록달록한 색감들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네. 그래서 한복을 만드는 한복 디자이너가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를 색감으로써 옷으로서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색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소연 학생. 네, 저는 한복 디자이너를 한마디로 문화 외교관이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외교관 분들은 해외에 나가셔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시잖아요. 흔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어보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 깊게 알 수 있는데 이 점이 한복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한복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문화 외교관이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저도 특히나 외국 나가서 많이 아쉬웠던 게 그 외국인들이 이 동양의 복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모노, 또 중국의 치파오, 그리고 베트남의 그 아오자이라고 하나요? 그런 옷들은 동양 복식을 정말 일상 속에서도 입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글쎄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은 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복이 정말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단으로서 좀 많이 알려져서 좀
국제적으로도 많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영상 속에서는 주로 인터뷰를 했지만요. 디자이너 분의 작업물도 직접 보고 또 체험도 해봤을 텐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네, 한복의 아름다움과 멋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였지만 네. 무엇보다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네. 한복을 한 벌 디자인하는 데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성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정성스레 디자인된 한복을 우리나라 국민조차도 그런 아름다움과 멋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명절을 제외한 날에는 거의 전혀 입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맘 먹고 한복을 구매를 해도 정말 뭐 결혼식이나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1년에 한 번 입기도 참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은 최근에 한복을 입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전 작년 가을에 경복궁에 놀러 가면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네. 네, 그때 짧게 대여를 해서 입었던 건데 경복궁에 입고 가니까 많은 외국인 분들이 막 쳐다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한복이 그 자체로 문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대장금 스타일의 한복을 입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때 엄청 화려한. 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연 학생은 좀 최근에 입었던 한복 언제였나요? 네, 저는 작년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한복을 입었었는데요. 네. 그때 한복이 체형적인 컴플렉스도 잘 커버해 준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보통 컴플렉스로 팔뚝이 가장 큰 컴플렉스였는데요. 한복을 입으니까 팔뚝도 얇아 보이고 네, 상대적으로 좀 가냘파 보여서 네. 매우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체험을 통해서 한복을 가장 최근에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입은 모습을 상상하니까 얼마나 어여뻤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복을 정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대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 혹은 어르신들이나 좀 한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집안에 한복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지연 학생은? 저희 집에는 한복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아무래도 한복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취재를 계기로 생활 한복을 한번 구매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매한다면 어떤 스타일을 좀 입어보고 싶나요? 저는 좀 짧게 나와서 활동하기 편한 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래도 여름이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좀 통풍이라든지 좀 이런 그 시원한 소재인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연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희 집도 아쉽게도 한복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김지연 학우처럼 좀 알아보고 나중에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집에도 뭐 할머니, 어머니는 갖고 계신데 아무래도 한복도 조금씩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안 입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자, 마지막으로 오늘 취재한 한복 디자이너 취재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학생. 네. 한복 디자이너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깨가 무거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했던 김영미 한복 디자이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복은 그 자체로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한복을 입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던 김영미 한복 디자이너님을 보면서 한복이란 옷이 중요한 날에만 입는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지연 학생 구매를 할 거니까 우리보다 자주 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복 디자이너 취재를 하면서 나도 한번 한복 디자이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나요? 저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 편이라서 네, 물론 하고 싶긴 했지만 제 역량을 알기 때문에 오, 네. 알겠습니다. 그죠?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연 학생도 한번 소감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직접 한복 디자이너님을 만나보면서 한복에 대한 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님과 인터뷰하는 곳에 여러 가지 색동저고리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네. 또 직접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를 통해서 한복의 미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두 친구 모두 이렇게 이번 취재를 통해서 한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복 디자이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 같은 세대의 친구들은 이 한복이나 한복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한복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편견은 요즘 친구들에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활 한복이라는 게 많이 나와서 생활 한복을 접하면서 친구들도 한복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한복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는데 이런 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년기획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